조립하면서 볼트를 쪼아야 되는데 볼트 쪼으면서 칠이 쫙 밀리는 게 보입니다. 도저히 멀쩡하게 잘 해놓고 그렇다고 해서 볼트를 안 채울 수 없잖아요. 네, 이제 2부에 들어왔습니다. 자동차 범퍼를 스크래치가 났어요. 남이 스크래치를 냈든 내가 스크래치를 냈든 교환을 하고 싶은데 일단 먼저 2016년 7월 1일부터 범퍼 교환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 쉽게 안 되냐면 보험사에서 법적으로 옛날에는 요만큼만 스크래치 났어도 범퍼 교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범퍼 교환이 너무 많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손해보험률이 너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보험사에서 법적으로 아예 범퍼 교환을 하는 사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범퍼가 아예 깨지거나 보라켓이 깨져야 교환이 되지 스크래치 가지고는 교환이 잘 안 됩니다. 스크래치도 조금 스크래치가 좀 심하게 나면 교환이 되는데 약하게 나면은 절대 안 돼요. 근데 이것도 하나 열받는 거 하나 있습니다. 엄청 열받습니다. 저희가 보험사랑 합의를 볼 때 보험사에서 교환을 안 해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교환 해당하는 항에 안 들어가는 손상인데도 전용자는 교환 안 된다고 해놓고 서비스 센터에서는 교환을 합니다. 이게 무슨 차별인가 모르겠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돈도 많이 주는데 교환도 마음대로 좀 시켜줘요. 전용장보다는 더. 진짜 억울한 겁니다. 일단 저희도 뭐 차주들이 원하면 최대한 그 보험사에 얘기해서 교환을 해드리긴 하는데 일단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교환이 어렵다, 요걸로 말씀을 드리면서 사고가 났어. 네 차를 누가 사고가 냈어. 네. 범퍼를 교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나? 니 범퍼를 도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나? 복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나? 니 차면. 니 차 뭐지? 저는 스포티지 타고 있는데 저는 복원이 나을 것 같아요. 왜? 교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교환을 별로 안 좋아해서. 네. 복원도 그냥 어차피 도색하면 똑같으니까. 예. 오케이. 일단 도색하는 것 자체를 별로. 근데 어차피 새 것도 도색하는 거 똑같잖아. 그건 맞습니다. 그래도 그냥 니는 교환보다 복원이 좋네. 네, 저는 복원. 오케이. 김 공장장님, 야, 어찌 생각합니까? 교환이 났습니까? 복원이 났습니까? 차로 바꿔야지. 차로 바꿔야지. 아, 범부사 그럼 차 바꿔달라면 되나? 보험사에. 이제 근데 얘기해줘.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수리 보수를 해서 탈 정도면 보수를 해서 타고 다니는 게 맞고, 뭐 부득이하게 보수가 안 돼서 교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교환을 하는 건데 차주 성향에 따라서 완전 틀린 거니까. 그 방금 세종이 같은 경우는 교환하지 말라 했으니까. 나는 보수해서 타고 다니는. 진짜? 또 생각이 다르네. 니는 보수가 교환이가? 교환이 좋긴 한데 교환. 예, 저는 뭐 차에 대해 애착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교환이고 보수고 상관없네. 예. 저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범퍼는 사실 한 번 정도는 도색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범퍼를 어차피 교환을 하든 복원을 하든 뗐다 붙이는 건 똑같기 때문에 교환을 해도 되고 복원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 번 정도는 복원이 되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넘어가면 교환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범퍼 복원보다는 교환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게 이겁니다. 범퍼는 10번을 교환을 해도 중고차 팔 때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계속 교환을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이유가 일단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일단 새 거도 어차피 도색이 돼서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도색이 돼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새 범퍼에 처음 도색을 올리는 거겠죠. 도장에 한 번을 한 거하고 두 번, 세 번 도색한 거보다는 품질적인 면에서 한 번만 도색한 게 조금 더 낫습니다. 하지만 또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요즘 새 범퍼가 처음에 신차 출고할 때 나오는 범퍼하고 이 보수용 범퍼하고 약간 좀 느낌이 달라요. 지금은 이건 차 범퍼가 좀 깨끗한 상태지만 요새 범퍼가 아마 정비공장 하시는 분들 이해 많이 하실 겁니다. 예전에 4, 5년 전보다 갈수록 범퍼 이 끝단에 이 뭐 플라스틱 보풀락이나 뭐 스크래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품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새거 범퍼인데도 복원을 거의 하는 상태로 도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복원하는 게 똑같다고요. 여기 보면 이건 아우디입니다. 복원을 했는데 요거 보면 지금 다 회색이죠. 원래는 흰색 범퍼였는데 지금 이액형 서페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액형 서페이서를 써가지고 안에 있는 페인트를 완전히 다 덮었어요. 덮은 상태로 도색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면이 도장의 첫 번째 면이 되는 거겠죠, 지금은. 하지만 판에 보면 안에 도색이 있겠지만, 하지만 이 복원을 할 때 서페이서라고 이 회색을 조금 안 좋은 걸 쓰면 사실 품질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액형 서페이서를 쓰고 외형 복원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 한 번 정도 더 입히는 거는 뭐 사실 교환이나 이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요새 범퍼의 새거 품질도 좋지도 않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범퍼를 교환하고 싶으면 교환이 하셔도 상관없다. 하지만 교환하는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교환을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전문가가 봐도 뭐 한두 번 복원하는 거는 어차피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전문가가 봤을 때 티도 안 나기 때문에, 복원만 잘 해놓으면 내구성에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복원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환도 괜찮다. 왜냐? 중고차 팔 때 상관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건 또 플라스틱입니다. 요것도 플라스틱인데 요런 플라스틱이 보면 예전에보다 요렇게 요런 끝단에가 다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복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교환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복원을 했습니다. 보면 보통 이 범퍼가요 차체랑 결합이 됩니다. 여기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브라켓들이 있어요. 구멍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게 뗐다가 여러 번 붙이면 이 플라스틱이 조금씩 헐거워집니다. 아무래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요. 열도 가해지고 춥고 더 덥고를 반복하다 보면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좀 연식이 되는 차들 7, 8년, 8, 9년 지난 차들은 보면 이 브라켓이 헐거운 경우가 많아서 범퍼를 조립하고 나면 범퍼가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연식이 좀 있는 차들은 범퍼를 교환하는 게 나은 게 이런 브라켓도 새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잡아주는 이 암놈 브라켓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전에 범퍼 벌어짐 현상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연식 있는 차들은 범퍼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철판이 아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퍼를 잡아주는 브라켓이 이거죠. 이 브라켓이랑 범퍼를 같이 교환하면 이 간격을 좀 맞추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범퍼가 가만히 있는데 좀 벌어지는 차들 있죠. 도색하고 났는데 조금씩 벌어져요. 왜냐면 범퍼를 교환 안 해서 그런 거고요. 왜냐면 플라스틱이 조금씩 변형이 되고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좋진 않겠죠. 근데 하지만 이게 뭐 범퍼가 이게 완전 확 탈락이 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브라켓이 있고 그 다음에 볼트 채우는 것들이 아래 위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암놈 순놈들 브라켓들이 많이 모여서 조립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전문가들 일하는 사람들도요 범퍼 교환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나뉩니다. 범퍼 복원도 괜찮다, 범퍼 교환을 해도 괜찮다. 그리고 제 의견은 범퍼를 교환을 해도 중고차 팔 때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감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범퍼를 교환해도 된다. 근데 우리 직원들은 교환 안 하고 복원하는 이유는 새 거에 보통 품질도 좋지 않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전문가가 봤을 때도 별로 티 안 난다. 복원만 잘 되면. 그렇기 때문에 복원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범퍼 벌어짐이 생기면 범퍼랑 브라켓을 같이 교환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하나 더 있습니다만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거다. 요새 보면 범퍼 수리도 안 했는데 범퍼 끝단이 페인트가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벨리쉐이드인데요. 범퍼를 도색을 안 하셨습니다. 벨리쉐이드 범퍼 도색 안 한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페인트가 좀 벗겨질라 하죠. 요거는 여기 간격이 보면 딱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완전히 붙어 있고 여기부터 좀 벌어지죠. 이거는 수리도 안 한 거예요. 단차가 안 맞아요. 범퍼 단차가요 국산차만 요구할 게 아니라요 수입차도 그렇고 단차가 다 안 맞아요. 근데 특히나 요즘에 소나타 DM8 그 다음에 뭐 펠리세이드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니쉬가 이렇게 닿는 부분이 있는데 가니쉬가 닿고 범퍼 끝단이 또 범퍼를 설계할 때부터 너무 맞닿게 너무 좁게 조립이 돼가지고 페인트가 밀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범퍼 쪼아놨는데 계속 이게 범퍼가 방지턱도 넘고 하다 보면서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페인트가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도색을 안 한 것도 이렇게 되는데 도색을 한 것들은 좀 더 그러겠죠.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범퍼 끝에 밀려가지고 되니까 이거 도색 잘못된 거 아니야, 도색 안 된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저거는 소나타 DM8 제가 너무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다른 차도 마찬가지지만 소나타 DM8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펠리쉐이드도 저게 간격이 잘 안 맞아요. 단차가 잘 안 맞아요. 어떤 데는 단차가 많이 벌어지고 어떤 데는 너무 좁아가지고 조립하면서 볼트를 쪼아야 되는데 볼트 쪼으면서 칠이 쫙 밀리는 게 보입니다. 도색 멀쩡하게 잘 해놓고 그렇다고 해서 볼트를 안 채울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차를 설계할 때 범퍼하고 휀다 사이를 간격을 좀 일정하게 유지하게끔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범퍼하고 휀다 사이 간격을 완전히 붙게 도색을 해놓으니까 도장 두께가 올라가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겠죠. 도장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 하자도 있어요. 이게 정비공장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조사에서 설계를 좀 잘못한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 탓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차주님들한테 이런 단차들이나 7mm 이런 것들은 정비공장의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의 잘못도 좀 있다는 거를 이해해달라고 핑계를 대보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전문가 사장님들도 이 영상 다른 분들한테 보여주면 아마 이해를 좀 해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자동차 범퍼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범퍼는 99.9%가 대부분 플라스틱입니다. 뭐 정말 슈퍼카 이런 것들은 FRP 재질이 있지만 다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라서 녹도 안 씁니다. 한 번씩 범퍼 박았는데 녹 쓸까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범퍼는 플라스틱이라서 녹이 안 씁니다. 감사합니다. 소나타TV의 봉 대표였고요. 한동훈 장관을 닮은 김학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